우리나라와 미국 조금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납북자 뭐 있다 없다 계속 일본과 북한이 있다 없다 자체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었는데요. 네. 재조사에 합의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은 지금 대외적으로 사면 초과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장 유일하게 지금 터져 있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인데, 예. 중국과의 관계도 3차에 걸친 핵실험이라든가 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 협력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 차원의 어떤 위험이 된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면 초과다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함으로써 일단 이런 탈출구를 연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소위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의 생모가 사실 제일동포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통성,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제일동포라고 하는 또 북일 간의 관계를 보다 더 정당화하고 예. 보다 더 이것을 좀 더 영웅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자체의 정통성 자체를 제고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동안 북한은 사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부인해 왔는데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선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도 소위 납치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테러리스트 집단과 같은 그런 국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납치자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정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는 납치자를 일단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고이점이 정상회담,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납치자 자체를 일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문제라고 또 일단 짚어볼 수가 있죠. 이제 북한의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교류 협력 이런 어떤 또 자본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본이 아베 정권이 얻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본이 아베 정권은 지금 사실은 아베 정권이 말이죠. 대북 강경 정책을 써서 상당한 재미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이번에는 북한에 있어서 납치자, 소위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또 해결해 내므로써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강경 정책을 사실 쓰고 있고 우경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경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압박,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압박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구 차원에 있어서도 이 아베 정권이 북일 간의 교섭을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양쪽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군요. 북한과 일본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조사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재조사라는 것이 참 집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조사 후에 일본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납치가 있었고 현재까지 몇 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재조사 결과 아무 일도 없었다, 납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북한이 이제 특별조사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뒤에 일본에 통보해주겠다 이런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게 잘 전달이 될 것인지, 일본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이 상당히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본 정부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재조사, 이데 상당히 나름대로 그 성실성을 보일 그리고 또 진정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 사실은 이런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정할 가능성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조사 자체가 그렇게 순조롭게 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소위 그 재조사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조사 자체를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일본이 대북 나름대로 독자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도 좀 반응을 내놨는데 네. 공통적인 거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에 어떤 차질이 그렇죠. 예상이 될까봐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런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북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투명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은 건가요? 이제 바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식의 이제 대북 제재,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대북 제재를 흐트리는 소위 북일 간의 여러 가지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확대됐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데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대북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국적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식적인 이러한 무역은 사실은 잡히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인 무역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등등 해서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사실은 대북 제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하지만 있죠. 북한을 압박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한미일 삼각공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일본이 빠진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이게 그런데 깨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빠진다고는 볼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삼각관계에서 막연히 무조건 따라가는 형태의 수동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일본 자체도 나름대로 하나의 행동자로서 주도자로서 뭔가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위치를 점할 필요성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상당한 부분 북일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함으로써 예. 자기들의 주도적 입장 이런 것을 또 관철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의 대일 압력이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압력 이런 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능적인 소위 주도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찾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걸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우려가 없습니다. 예. 네. 주도적인 입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 우리 대북 지원을 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서 뭔가 그렇죠. 물자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이 대북 주도권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좀 무게추가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행동으로 확장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보다 더 돈독히 할 필요가 사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형태의 한미일 삼각 공조를 깨었을 경우에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이라든가 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능력은 오히려 이것을 차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차원에서 예. 우리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예.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는 것이 분명히 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